안녕하세요, 가렌입니다. 오늘 5월 이틀 두 번째 날. 이거 좀 처음부터 또 불안한데요. 인사부터 이렇게 불안하면 어쩌지? 예, 빨리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막대 9번을 할 차례예요. 막대 9번은 제가 마지막까지 라고 해서 이렇게 물결처럼 안 보이지만 물결을 써놨는데, 이제 거의 이제 끝에 다다랐다? 그럼 우리가 뭔가 끝에쯤 가면 지구력이라 체력 뭐 다 떨어지지요. 특히 막대 열정으로 달려왔으니 오죽하겠습니까? 뭐 열정이고 감정이고 이성이고 결국에는 어떤 것들이 그 끝에는 엄청 힘들죠. 예, 지속해서 무엇을 한다 했을 때 갑자기 뭐라 해야 되죠? 이거는 그 퇴근 시간, 회사 다닐 때 퇴근 시간이 생각나는데요. 예. 저는 사실 그렇게 열심히 회사 다닐 때는 열심히 일한 적이 별로 없고요. 예전에 이제 강남 모처에서 상담을 할 때 하루에 정말 너무 많이 상담을 했었거든요. 그때 무슨 정신으로 했었는지, 그러면 이제 마감 시간이 돼간다 그러죠. 그때 몇 시까지 했었더라? 한 10시, 11시까지 했었나? 하여튼 마감시가 되는 그 시점, 마지막 타이밍에 정말 심장이 막 그러니까 숨에 이렇게 좀 이렇게 쪼인다고 그래야 되나요? 약간 쪼이는 느낌으로, 그때는 정말 정신력으로 버텨야 되는. 예, 제가 또 상담에는 욕심이 있어서 살살 해야 되는데 살살하지를 못하니까 평소 말은 상당히 느려요, 제가. 그래서 상당히 느려서 말을 늦게 하는 편인데, 그래서 이게 유튜브 찍을 때도 제가 그 조절을 잘 못하는 거예요. 원래 제 성향은 말을 되게 늦게 하고 생각을 엄청 하면서 말을 하는데 그럴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죠. 특히 이제 뭐 상담하고 그럴 때는 더 그렇잖아요. 그래서 말을 따발따발 이렇게 하루 종일 막 하다가 밤이 돼서 딱 끝날 시간 앞전이 되면 정말 거의 번아웃이 올 듯이 이제 확 지쳐버리는 그 시간이 올 때가 있어요. 그때 느낌이 딱 나요. 그때 거의 진짜 연말이나 정말 성수기라고 그러죠. 너무 많을 때는 막 120 질문 정도? 저희가 이제 그 질문을 다 체크를 하니까, 그날 몇 질문을 받았는지 다 체크를 하니까, 그러면은 막 120 질문, 정말 최고 찍었던 150 질문 정도 받았던 걸로 기억을 해요. 예. 그러면 하루 종일 그런 거의 150분을 기본 그러니까 만났다라는 의미나 비슷하잖아요. 하여튼간 그렇게 했을 때 마지막 그 시간만 되면 정말 막 숨이 차고 정말 정신이 아른아른하고 그 생각이 갑자기 나네요. 막대 9번을 이야기하려니까 말이 또 인사말이 좀 길어졌어요. 자, 9번. 9라는 숫자는 끝이고 종말이고 완성이고 승화를 시키는 것과 관련이 있다. 그렇죠? 제가 있잖아요. 기억이 뭔가 정신이 아른아른한 것이 정말 그때는 인내심의 끝판을 느껴요. 제 스스로. 그래서 그게 아마 저한테는 상당한 수련이 됐던 시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그런 고비를 넘기면서 승화되는 그 느낌이 있잖아요. 우리가 막 고지다, 사선을 넘는다 라고 하듯이, 그래서 철인 3종 경기 하듯이 뭔가 죽을 것 같다 라는 느낌이 들 때까지 피치를 팍 올리고 난 다음에 끝냈을 때의 그 뿌듯함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또 승화시킬 수 있는 어떤 여건 요인이 아닌가. 방법이라고 하기엔 그렇고요. 예, 그래서 제가 일하는 어떤 열심히 일해서 뭔가 뿌듯함이라든가 성취감이라든가 제대로 성취감이죠. 그걸 느꼈을 때가 아마 그때 있던 것 같아요. 예, 어쨌거나 그래서 고지가 눈앞에 있어. 예, 깔딱고개라고 그러죠. 고지를 거의 올라갈 쯤. 저는 산을 그렇게 많이는 안 다니는데 예전에 한번 그 정멸봉인가 오대산에 한번 올라간 적이 있어요. 비로봉인가? 와, 저는 고지를 앞두고 한번 기절을 했었어요. 그때가 되게 어렸을 때요. 고등학생 때인가? 그거 한 30년 됐나요? 20 몇 년 됐나요? 제법 어릴 때니까 30년 됐네요. 어머, 내 나이가 그렇게 예. 근데 그때 이제 마니또라고 하잖아요. 숨겨진 친구. 이게 서로 숨어서 하루 동안 서로에게 선물 준다거나 도와준다거나 이렇게 친절을 베푸는 그런 이제 게임이 있어요. 하루 마니또 게임을 그 산에 가면서 했거든요. 근데 제 마니또가 체력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를 도와준답시고서는 막 너무 열심히 끌고 가서 제가 숨이 차서 거의 고지를 한번 고지가 보이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아련하더라고요. 그래서 고지를 앞두고 잠깐 안드로메다에 갔다가 왔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도 그게 이제 뭐 심각하진 않았어요. 근데 진짜 막 어지러워서 잠깐 이제 거의 숨도 안 쉬어지고 해서 제가 이제 친구는 몰랐던 거죠. 자기는 괜찮으니까. 예, 그래서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래도 그러함에도 그 덕분에 제가 포기하지 않고 정상에 가서 제대로 쉬었을 때 그 바람과 산과 그걸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올라갈 땐 너무 원망했거든요. 속으로 소심하니까. 근데 거기 그 정상에서 바람을 이렇게 느끼고 하늘을 느끼면서 그 친구한테 정말 감사했어요. 예, 그게 이제 올라올 때 올라올 때 속으로 혼자 원망했던 것도 미안해하고 막 그러면서 그런 게 아주 작지만 그것 또한 승화하지 않을까. 예, 그리고 올라갈 때 그 친구를 원망한 것도 어찌 보면은 그 하나라기보다는 다른 어떤 그걸 통해서 그 밑에 제가 되게 끌어오르지 않았던 무의식적에 쌓였던 찌꺼기들 있잖아요. 감정이 다른 찌꺼기들, 이런 것들까지 같이 쫙 정화가 되는 느낌이 들었었어요. 이거 하나 설명하려고 너무 또 어쨌거나 그래서 사력을 다해서 일단 하고 보자. 이제 거의 목표에 다 왔어. 그게 결과가 어떻게 되던 간에 여기까지 왔으니 하고 보자. 뭐 이런 느낌 있죠. 지켜야 할 것이 있어. 지켜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은 좀 저 같은 경우에도 제 개인적인 일보다는요, 누군가를 위해서 아까 그 마니또 친구처럼 좀 더 사력을 다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런지 모르겠으나 제 일로 화가 난다. 저 화를 많이 안 내는 편이긴 한데 제 일로서 화가 난다기보다는 제가 지켜야 될 것이라든가 그런 소중하게 생각하고 지켜야 될 것, 그게 이제 뭐 가족이 될 수도 있겠고, 뭐 예를 들어 예전에 제가 일했던 매니저로 일했을 때 저희 직원 뭐 그럴 때 그때 정말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뭔가 제가 볼 때 이게 9라는 숫자가 이상주의이기도 하고 이타주의적 성향이 있는 것도 돼요. 그래서 어떤 개인의 어떤 좋고 호불호라든가 그런 사항이 아니라 조금 더 넓은 의미에서 인간적으로라든가 의식적으로라든가 철학적으로라든가가 좀 붙여지거든요. 그래서 약간 쓸데없는 이상주의가 있긴 있어요. 예. 그래서 9번을 오늘 막대 9번을 볼 건데요. 이렇게 보면 남자가 머리띠를 하고 있잖아요.
예, 다 삐뚤어져 있고 막대를 꽉 쥐고 있는데 엄청 피곤하고 지치고 막 예, 당장 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을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시죠? 예,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이게 뒤에 이제 8개의 막대가 막 우후죽순으로 이제 꽂혀져 있는데 이것들도 지켜야 되겠고 또 해야 될 일도 해야 되겠고, 그래서 이 카드는 대체적으로 조금 만약에 연애나 이런 데서 나올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좀 자기 일이 바빠서 연애에 신경을 쓰지 못할 때라든가, 아니면 또 상대방의 것을 돌볼 만한 여력이 없다라든가, 그 부담스러워서 자기가 감당하기 힘들다던가, 뭐 상대방이요. 그리고 그 상대방의 요구가 많아서 해주곤 싶지만, 자, 그거에 앞서서 자기 거를 조금 먼저 지켜야 된다든가, 그런 아쉬운 것들을 표현하지 못해서 답답하다거나, 요럴 때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예, 제가 해석해놨었는데, 봅시다. 요거는 비전 오브 라이프에 되게 그 카드인데요. 악마가 밀고 있어요. 예. 근데 잠시만요. 불안. 이게 이제 그림자일 뿐이잖아요. 결국에 이 사람의 그림자예요. 예. 그래서 용기와 끈기, 그래서 믿음의 시험, 그리고 탄력성, 그러니까 유연성, 탄력성, 예, 그런 걸 뜻하고, 예지와 방어와 망설임과 편집증, 예, 완벽주의 기질이 있으니까 7번도 완벽주의를 추구하고, 7번은 완벽주의를 추구해요. 조금 남하고 다른 거. 그래서 완벽주의적 성향이 7번도 나타나고요. 9번의 성향에서도 완벽주의 성향이 나타나는데, 조금 다른 것, 7번하고 다른 것은, 7번은 남한테 보여지고 그렇게 보여지길 원한다거나 그걸 추구한다거나 이게 선호하는 느낌이라면, 9번은요 진짜를 원해, 찐을 원해. 찐, 우리 찐사랑이라고 하잖아요. 하듯이 찐을 원해요. 근데 그 찐이라는 게요,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면 물론 진실함이 기본이 되는 거는 당연히 필요하지만, 너무 그걸 추구하다 보면 찐이 뭐야 하다가 진짜 찐을 못 볼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약간 그런 좀 결벽증적이고 편집증적이고 완벽주의적인 어떤 그거 이상주의인 거예요. 현실적이지 못하죠. 너무너무 추구하다 보니까 현실에서 벗어나 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엔 내 옆에 있는 것들에게 만족을 못 느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은 7번 전차는 다른 것을 추구한다거나 다른 것을 이제 좀 찾는다거나 그러지만, 9번은 고립이 된다거나 회피를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이제 대처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게 되면은 본인은 괜찮지만 만약에 짝꿍이 있는 경우에는 짝꿍이 정말 힘듭니다. 예. 그래서 이 비전 오브 라이프에서의 그림에서는 이제 악마가 이렇게 뒤에서 씩 웃고 있는데, 어찌 보면은 때로는 이런 악마의 속삭임처럼, 그러니까 악마가 이렇게 툭 밀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그리고 이게 넘어지려고 하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조금 벗어나서, 다른 것도 좀, 이렇게 좀, 예,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걸 아마 알려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예, 불안함에도 불구하고, 왜? 너무 자기 변화를 싫어해서 자기 바운드리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에서 벗어날 생각을 안 하다 보면은 우물안 개구리가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한번 해봐. 또 다른 세상이 있어. 막 이러면서, 웃으면서 밀어내고 있어요. 자, House of Wives, 되게 그 막대 9번 카드인데요. 여기에서는, 와, 사다리를 타고 여기 청소고 도구도 막, 예, 해서 살이 되게 불안해 보이는데. 예, 그래서 이 매뉴얼에 보면은 장애물을 극복한다. 예,
임박한 성공, 거의 다 왔다. 당신은 경쟁으로 바닥을 걸렸으며 이제 목표가 보입니다. 완드 오브 나이즈, 이 막대 9는 당신의 임박한 성공을 확인시켜 줍니다. 현재 진행 중인 과정을 계속 진행하여 프로젝트를 완료해야 합니다. 끝까지 화이팅이네요. 그쵸? 예, 끝까지 화이팅! 이런 딱 그 의미네요. 예, 좋죠? 끝까지 하면 기왕 9단계까지 왔는데, 예,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면 매듭을 지어야지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죠. 그래서 9회 단계는요, 딱 1에서 9까지 해서 가장 기초적인 어떤 단계, 그러면은 그게 마무리를 해야지 10의 단계라죠. 10은요 운명의 수레바퀴잖아요, 우리가 타로 카드에서. 근데 물론 10이란 이제 막대 10이 나오긴 하겠지만, 일단 언제거나 농사를 지어서 어느 정도 이제 물을 익어서 상품화가 되는 단계까지, 예, 그럼 그 다음에는 이제 그거를 상품화 된 것들을 진짜 상품으로 만들 단계가 오겠죠. 예, 그때의 뭐랄까, 선별하는 그 안목이라든가, 그 선별해서 막 그 안목을 키워야 되는 거고, 그리고 선별을 해서 뭔가를 분류를 해야 될 것이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해야 될 일들, 그리고 자식같이 키운 것들을 이제 수학을 하면은 또 베어내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그때 그 소중한 것들이 얼마나, 예, 그것들을 이렇게 소중하게 다뤄야겠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9번이라는 숫자는 되게 뭔가 단순하지가 않더라고요. 예, 단순하지가 않아요. 그런 것들을 조금 연상해 보셔도 좋아요. 9번 소모 카드 보이시나요? 한번 읽어볼게요. 행복하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 사실 당신은 불행해지기 위해 너무 많은 것을 했다. 불행하기를 원한다면 너무 많이 하라.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모든 것을 허용하고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어라. 휴식하고 편안히 쉬며 내 맡김 속에 있어라. 여기 이제 보면은 고철인지 뭔지 로봇인지 안에서 다 쌓아놓고서는 막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너무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근데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되는지는 정작 모르는 거죠. 예. 그런데 뭐, 예. 조금 쉼의 여유? 그런 것들을 좀 해주는 거 아닐까. 예. 내 맡김. 내 맡김은 삶의 비밀이다. 내 맡김 속에 있을 때 수많은 것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그들은 이미 일어나고 있었지만 당신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 당신은 알 수 없었다. 당신은 다른 데에 정신이 팔려 있었기 때문이죠. 그죠? 이 고물도 이거 해야 될 거, 여기 갇혀 있는 것들, 자기를 가두고 있는 것들, 해야 될 일들, 이런 것들에 너무 갇혀서 진작 자기가 알아야 될 것이라든가 느낄 것을 못 느끼는 거죠. 예. 그래서 새들은 노래하고 있고 나무는 꽃이 피우고 있다. 강물은 끝없이 흐르고 있고 그 모든 것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으며 모든 것은 매우 황홀하고 다채로운 무한의 축제가 되고 있다. 하지만 당신은 뭔가에 너무 몰두하고 너무 여념이 없고 너무 닫혀있고 단 하나의 창문도 열려있지 않아서 당신 안으로 어떤 환기도 일어나지 않는다. 어떤 태양광선도 당신에게 들어올 수 없고 당신에게 미풍도 불어오지 않고 당신은 굳어 딱딱하고 매우 닫혀 있어서 라이프니츠가 소위 단자라고 부른 것과 같다. 당신은 단세포 생물이다. 단자란 어떤 창문이 없고 입구도 없고 열릴 가능성이 완전히 닫혀있는 어떤 것을 의미한다. 어떻게 당신이 행복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닫혀있는데 온 주위의 신비에 어떻게 당신이 참여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당신이 신성에 참여할 수 있겠는가? 당신은 나와야만 한다. 당신은 이 포위망과 감옥을 버려야 한다. 당신은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당신은 미래의 어딘가에 성취할 어떤 목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가? 삶은
이미 여기에 있다. 왜 미래를 기다리는가? 왜 미래로 이것을 연기하는가? 연기는 자살적이다. 삶은 느리다. 그것이 당신이 이것을 느낄 수 없는 이유이다. 이것은 매우 느리고 당신은 무감각하다. 어쨌든 연기는 오직 독이 될 뿐이다. 당신은 자신을 서서히 죽이고 있다. 당신은 계속 연기한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있는 삶을 계속 놓치고 있다. 아, 깊이 공감됩니다. 맨날 공감한다고 하지만 진짜 예. 저는 여기서 조언하는 것이 너무 와 닿아요. 저도 이런 삶을 조금 사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래도 감사하게도 뭐, 좀 저 같은 경우는 많이 이제 바뀌었지만, 예전에는 너무 목표라든가 너무 완벽하게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 하는 시간을 못 견뎌서, 예, 그 틈틈이 뭐를 그래서 즐기지 못하고 항상 해야 될 일에 묻혀서 이렇게 이 카드처럼.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조금, 약간, 즐기기보다는 어떤 일이나 이런 거에 좀 묻혀서, 예, 이렇게 사는데, 옛날보다는 이건 많이 이제 없어졌죠. 이제 잘 안 나와요, 이 카드. 뭐 예전엔 아마 나왔을 거예요. 그때는 전 타로도 안 봤으니까. 아예, 타로라든가, 이 타로 보는 게 저는 삶에 있어서 한 번씩 쉼표를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아까 이것처럼 너무 자기 삶 속에 갇혀 있다 보면은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조차를 모르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조차도 모르는데 그게 나가 아니잖아요. 내 자신을 모르는 거잖아요. 소크라테스가 내 자신을 알라라고 했듯이 내 자신을 알아야지 나와 친해지고 나를 돌볼 수 있고 그래야지 내가 사랑을 할 수 있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관계성을 좋게 가져갈 수 있는데 벌써 이미 나란 사람부터 내가 나를 단절시켰기 때문에 그 이상은 없죠. 그런데 그렇다라는 걸 모르는 상태에서 누군가를 만났을 때 내 스스로 내가 단절을 시켜놓은 것을 그 사람은 뚫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럼 상대는 속되면 정말 답답하죠. 예, 제가 그거를 정말 몰랐었어요. 예, 그래서 오늘 여기요. 더 많이 바라는 정신 이상적이고 탐욕스러운 에고의 욕구가 만들어내는 자원의 불균형만 없다면 지구상 전 인구의 식량, 물, 집, 옷, 그리고 기본적인 쾌적함 등의 물질적 필요는 간단하게 충족될 수 있을 것이다. 에고의 탐욕은 세계 경제 구조에 예를 들면 더 많이 갖기 위해 서로 싸우는 에고체인, 대기업 등의 집단적으로 나타나있다. 기업의 맹목적인 목표는 오직 이익을 얻는 것이다. 그렇죠. 그들은 다른 것과 균형을 신경 쓰지 않고 무자비하게 그 목표를 추구한다. 자연도 동물도 인간도 심지어 자기 회사의 사업마저도. 기업에게는 회계장부의 숫자, 사용한 다음에 폐기 처분할 수 있는 무생물에 지나지 않는다. 이게 탐욕이라고 나왔잖아요. 은둔자, 그러니까 9번, 오늘 막대 9번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욕심을 부리는 게 비단 여기 욕망에 대한 페이지였네요. 자, 이거 조금 더 보고서는 얘기할게요. 욕망, 더 많이를 향한 욕구. 아까 그쵸? 더 그거에 대한. 그래서 갖는다는 것, 즉 소유의 개념은 에고가 자신에게 견고함과 영속성을 부여해. 영속성은 어제 8번 숫자에서 나왔던 단어지요. 영속성은, 그래서 영속성을 부여해서 9번까지 가는 거예요. 자신을 돋보이게 하고 특별한 존재가 되기에 만든 일종의 허구이다. 소유를 통해 자신을 발견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깊은 내면에는 또 다른 더 강한 충동이 있다.
더 많이를 향한 욕구가 그것이며 우리는 그것을 욕망이라고 부를 수 있다. 어떤 에고도 더 많이를 향한 욕망 없이는 오랜 기간 지낼 수 없다. 그러므로 에고를 훨씬 활력있게 만드는 것은 소유보다도 오히려 욕망이다. 에고는 갖고 싶어 하기보다 더 많이 원하는 것을 원한다. 그러네요. 이게 우리가 이제 자신을 위한 욕심이 있고 타인을 위한 욕심이 있잖아요. 은둔자 9번은요, 조금 대리만족적 기질이 있어요. 그래서 대리만족적 기질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이타주의라고 말씀도 드렸죠. 9번 카드에서는. 그러니까 이타주의적이기 때문에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내 가족이라든가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욕심을 부리는데 그 욕심이 욕망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러나 저러나 그러면 나는 어떤 거에 애착과 욕망을 가지는 거겠어요. 욕심을 가지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욕망을 부리는 것도 결국엔 욕망이죠. 근데 제가 예전에 이거를 이해를 못해서 자기를 위해서 욕심 부리는 사람을 좀 욕했어요. 예. 근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나는 나 자신을 위해서 욕심 부리지 않아. 나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욕심 부리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것 또한 욕심인 거고 그것이 욕심이 아니진 않다라는 거를 너무 늦게 알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대해서도 욕심을 버리는 연습을 좀 많이 하고 있기는 한데 이제 그 부분이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보면 뭐 남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가족을 위해서 욕심부리고 그런 것도 결국에는 욕망은 욕망이다. 그냥 그것이 오늘의 조금 중요한 핵심이 아닐까 싶어요. 예, 그게 가족을 위해서 욕심을 부렸다는 게 어떤 나는 욕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는 그런 어떤 기준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거. 근데 보통 우리 그렇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욕심을 낸 거에 대해서는 저 사람 이렇게 욕심이 많아? 하면서 욕하진 않죠. 근데 그것도 엄연한 욕심의 일종이다라는 거를 착각하면 안 된다. 저는 그냥 그 말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저도 예전에 제 자식을 위해서 제 자신보다는 가족을 위한 욕심을 되게 많이 부렸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엄청난 욕망과 욕심에 오히려 더 어찌 보면은 정직하지 못하다거나 정직하지 못한 욕심일 수도 있어요. 핑계까지는 아니지만 어쨌거나 이런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내가 이거 갖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내가 사랑하는 우리 엄마가 이게 갖고 싶대 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이제 효녀라든가 기특하죠. 기특하긴 한데 내 거보다는 엄마를 더 생각하고 가족을 더 먼저 생각하는 것 자체는 하지만 어쨌거나 근데 그거를 사람들은 착하네 착한 일 하네 하지만 그 또한 욕심이란 것은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 잘잘못을 얘기하자는 건 아니고요. 잘잘못을 얘기하자는 건 아니고 착한 이기심처럼 제가 볼 때는 9번이란 숫자는 약간 그런 착한 이기심 같아요. 그걸로 면죄부를 받는다거나 그거로서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데 사실 그런 것들은 그것도 욕심임을 이제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 딱 그 정도요? 그런 것들 제가 이게 왜 이렇게 길게 얘기를 해드리냐면 저도 몰랐거든요. 그 개념을. 네, 전 그냥 남을 위해서 욕심을 내는 거는 되게 그냥 착하고 되게 막 그런 감성적인 일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것도 내 욕심과 욕망의 한 가지.
한 가지라는 거고, 저는 그거 버릴 수가 없어요. 저는 제가 좋아하고 제가 아끼는 사람들이 힘들거나 그거를 볼 수는 없는데, 그 욕심을 인정을 한다거나 제대로 이제 알고, 아, 내가 욕심 부렸구나라는 그런 뭐 죄책감까지는 아닌데 인지는 하자는 거지. 그래서 그게 그거에서 비롯됐다는 걸 알아야지 혹여나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현실을 똑바로 볼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우리들은 생각지 않게 은근히 속는다? 그런 부분이 되게 많더라고요. 착각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속는다 그래야 되나? 착각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약간 그런 식의, 일들이 저는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정말 말하려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타주의적이라든가, 그래서 9번에 이제 은둔자, 그리고 이제 이 사람도 보면요, 이 사람도 지금 나무를 꼭 부여잡고 있는데, 이 뒤에 있는 나무들이요, 이 사람하고는 약간 이 발쪽을 보면 좀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 사람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찌 보면은 이 나무들, 이 일거리라든가 이 나무들은 이 사람 게 아니라 다른 사람 거라니까 상관이 없는 사람 거일 수도 있어요. 그럼 다시 말하면 굳이 이 사람이 이렇게 막 몸이 아프고 지치고 하는 데까지 이렇게 인상 쓰면서까지 이거를 굳이 막 지켜서 서 있을 필요는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려고. 저희 동네에도 약간 이런 분 계시거든요. 많아요. 저도 이제 이런 기질이 있고. 근데 그분이 처음 제가 사무실 오픈을 했을 때 막 너무 호의를 베푸는 거예요. 새로 왔으니까 새 이웃이다 이제 싶으니까 막 뭐 쓰레기 봉투도 막 버려주시겠다 그러고, 되게 나이가 있으신 분이거든요. 옆에 이제 뭐 건물주신데 근데 옆에 건물주로 저랑은 직접으로 관련이 없는데 너무 이제 좀 신경 써주는 게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은 그냥 욕먹는 셈 치고 제가 거절을 계속 했어요. 호의를 계속 거절했더니 그게 섭섭했던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는 아는 체도 안 하시는데 아는 체도 안 하는데, 저는 진짜 아무 감정 없이 거절한 건데 그분은 자기 감정에서 호의였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괘씸한 거죠. 나이도 어려 보이고, 그런데 그런 거를 거절하니까 마음에 상처를 입으셨던 거야. 근데 그분이 술을 좋아하셔갖고 술 마시고서는 한 번씩 좀 동네에서 이렇게 좀 분란이 일어나기나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만큼 그분은 정이 고프다거나 그런 식으로 정을 주고받고 그걸 원하시는 건데, 그게 싫은 사람 입장에서 받아줄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그게 또 되게 속상하고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예, 자존심이 상한다보다 이제 좀 섭섭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경우가 있는데, 이게 이제 약간 그렇다는 거죠. 본인의 사이트, 자기 일도 아닌데 막 자기 일처럼 막 친절을 베푼다거나 하는데 알아주는 이가 없죠. 그래서 이 사람 표정 보면은 되게 표정이 약간 뭐가 복잡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게 뭐냐면, 도대체 나는 내가 이렇게 하는데 왜 사람들은 왜 나한테 그러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자기가 당했다거나 속상한 마음도 함께 내재되어 있는 느낌? 그러면서도 난 이거를 해야 돼 하면서 놓지 못하고 지키고 있는 느낌이 참 애처롭네요. 애처로워요. 제 주변에도 이런 분이 있어요. 아까 이제 오셔준 책에서 봤듯이 감성적으로 제가 이제 1화가 있는데
그분이 되게 감성적으로 수용력이라든가 공감 능력이 되게 좋으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되게 이제 안쓰럽다거나 주변에 조금 이제 주변 사람들을 되게 많이 보살피고 자발적으로 보살핀다거나 또 그쪽 재능이 있기도 하고, 제가 볼 때는 재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더 뭔가 하게 되는 거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가 재능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건 차이가 나니까. 그러니까 그걸 했을 때 그분은 이제 좀 칭찬을 인정받고 칭찬을 받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쪽으로 이제 발달하게 된 거죠. 근데 문제는 아까 9번 읽었던 것처럼 너무 뭐랄까 많이 그리고 너무 그 칭찬 받는 거에 익숙해서 거기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정작 자기 몸을 안 돌보는 거죠. 자신의 감정을 못 돌보고 안 돌보고 그 습관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아예 형성이 안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일을 자기는 열심히 하는데 항상 원망을 듣고 있는다거나 끝에는 원망을 듣는다거나 이용당했다던가. 그래서 그분은 항상 입버릇처럼 자기는 이용을 당했다는 얘기를 참 자주 하시는데, 그게 이용을 당한 게 아니라 앞뒤 안 가리고서는 내일 남의 일 가리지 않고 하셔서 그런 거거든요. 물론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자신이 어느 날 문득 이렇게 뭐지 이게? 그러면서 공허함이 든다면 그건 자기 자신을 보살피지 않은 상태에서 한 거기 때문에 그거 갖다가 누군가에게 섭섭하다고 화를 내고 막 따진다거나 화를 낸다거나 허무해하면 누구도 그거를 받아주지를 못해요. 근데 그분은 그 원리 그거를 모르시는 거라서 섭섭해만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섭섭해 하면은 그렇잖아요. 우리 어른이니까 그거를 달래주질 않아요. 아니 뭐 자기가 좋아서 아니 뭐 한다고 그래서 했는데 왜 저러지?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그분은 항상 당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 번은 조언으로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고 하지 못하는 거는 거절을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조언을 한 적이 있어요. 예, 왜냐면 받는 사람도 그렇게까지 원한 건 아니에요. 근데 해주는데 싫다고 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그냥 그냥 이렇게 그럼 뭐 좋아서 하나보다 이렇게 해서 넘어갔는데, 당사자 입장에서는 나는 왜 맨날 이렇게 남한테 희생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생각해요. 만약에 내가 억울하고 난 희생만 하고 살아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한번 그런 부분을 좀 체크해 보세요. 내 만족에서 한 건 아닌지, 그리고 내 만족에서 했지만 내가 뭔가 섭섭한 거를 제대로 요구를 안 해서 그들이 몰라서 그렇다라는 거, 그런 것들을 나는 체크를 해봤는지 한 번씩은 생각해 보세요. 저도 일을 한다거나 할 때 조금 무대뽀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일단은 그냥 막 해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몰입해서 왜 했는지도 몰라요. 그냥 본능적으로 하는 거예요. 보이고. 근데 지나고 나서 저도 그런 느낌을 든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 저도 좀 되게 억울해하고 많이 울고 막 그랬는데, 생각해보면은 그냥 내가 생각해서 내 느낌에서 이제 한 거지 그들이 그걸 진짜 원한 건 아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좀 인지하면서부터는 그런 억울한 마음이 이게 좀 들었거든요. 대신에 내가 화날 것 같고, 그걸 했을 때 내가 화날 것 같고 억울한 생각이 들 것 같으면 저는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안 했어요. 거절하는데 그게 너무 힘든 거죠, 사실. 요령이 없어요. 융통성이 없잖아. 9란 숫자는 융통성이 없는 숫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뭔가 억울한데 표현을 못 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서 이제 문제가 똥꼬집으로 발생하는 게 9번의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인공도 지금 보면은 사실은 이거 지켜줘봤자요 좋은 소리 못 들을 수도 있거든요.
누가 지키라고 그랬나? 아니, 쉬어요. 막, 그러니까, 쉬어요. 그러는데도 자기 의무감에 못 내려놓는다거나, 고리타분하게 융통성 없이 지켜놓고서는 이제 혼자 불만을 갖는 거지. 그래서, 아유, 안타깝습니다. 제 예전 모습 보는 것 같아서 또 더 안타깝고. 예, 좀, 이런 것들이 조금 많이 보급이 돼서, 스트레스를 좀 덜 받고 즐겁게 살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놀지 못하는 성향들 있잖아요. 어떻게 놀아야 되는지 감정교류를 하는 게 서툴고,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일하는 게 편할 수 있어요. 제가 9번은 전문입니다. 제가 은둔자 성향이라서. 그래서 재미없는 자리라든가 이런 자리에서는 제가 재미없다라는 기준은 제 재미없음이에요. 이제 제가 술을 못 마시니까 제가 재미없는 자리는 술 마시는 자리겠죠? 너무 힘들어요. 예, 이게 놀고 떠들고 막 이런 자리가 부럽기도 해요. 부러우면서도 저는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사교라든가 이런 자리를 별로 잘 안 가는 편이에요. 예전부터 안 가요. 그러면 친구들이 부르죠. 친구들이. 그럼 이제 나가는 건데 가서 이야기만 조용히 듣다가 그냥 또 오는 거야. 저는 끼지는 못해요. 그렇다고 그냥 끼지 못하지만 들으면 재밌는 건 있으니까. 근데 힘든 거죠. 제가 익숙치가 않아서 누가 저한테 말을 걸면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좀 피곤한 거예요. 그냥 싫고 좋고가 아니라 그냥 피곤해요.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제 패턴이 아니라서 농담하는 거라든가 이런 게 저가 이제 익숙치가 않아서. 예.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차라리 상담을 통해서 손님들을 만나고, 이게 정말 강도 높게 노동을 하죠. 하루 종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이게 더 편해요. 더 편하고 이 상담할 때가 그나마 덜 피곤해요. 근데 한 3-4시간 나가서 놀라고 그러면 너무 힘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뜻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안타까워요. 이럴 수밖에 없네. 이 사람은 얼마나 답답할까요? 근데 또 이런 분들이 있으니까 또 이게 봉사하고도 관련이 있고요. 희생은 아니고요. 봉사, 이타주의, 봉사정신 뭐 이런 거가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 대신에 그런 거 할 때는요, 절대 대가를 바라면 안 돼요. 그 대가를 바라고 안 바라고는요, 하고 나서 본전을 찾느냐 안 찾느냐. 예, 내가 군소리 없이 할 자신 없으면 아예 안 하는 게 맞다. 그거를 조금 이 사람들은 좀 지켜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서로를 위해서. 누구 한 사람이 아니라, 저는 그래요.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왜냐면 나도 딱히 그거를 원하지 않았는데 저 사람이 한다고 했어. 얘가 지킨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서는 그거에 대해서 불만을 갑자기 토로하면은, 황당하겠죠. 누가 하라고 안 했는데 어떻게 서로 뻘쭘한 거예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 그 정도? 그래서 신발까지는 좀 칠하고 싶어서 지금 색깔을 고르고 있는데, 지금 헤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색칠하면서 이 말하는 게 쉽지가 않네요. 그래서 일단은 9번이란 숫자 자체가 워낙 고리타분하고 고지식하고, 그리고 곤조가 있다고 해요. 곤조. 우리 꼬장꼬장하다 그러죠. 할아버지처럼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고집 피우고, 이 사람도 봐봐요. 고집 보이지 않으세요? 딱 그 포즈난 거기에서 좀 쉬었다 하세요. 그런데도 버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운전자의 고집은. 근데 못 말려요. 본인이 그런데 못 말려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변에 이렇게 똥꼬집 부리는 운전자 보시면요, 미안해하지 마시고 그냥
쓰러지지 않나만 봐주세요. 그 정도? 이 행동 성향이에요. 그 마이너 카드에서 보면은, 마이너 카드를 볼 때 숫자, 지금 이제 막대 9니까 9면은 숫자가 9개하고 관련 있죠. 9하고 관련 있고, 그리고 요소는 지수화풍 중에 지, 막대, 열정, 불. 그래서 이 열정을 달려서 9단계까지 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 사명감에 불타서 더 지키고 싶겠어요. 그쵸? 이 사람의 그런 결연하면서도 되게 그런 모습이 그 관점으로 뭐 좀 안쓰러워 보인다거나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예. 어쨌거나 참 오늘 이 카드가 저를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드네요. 예. 이렇게 해서 오늘도 색칠 공부를 좀 하고 했는데, 자, 카드, 오늘의 조언의 카드를 한번 보고요. 이제 막대가 거의 끝나고 있어요. 막대, 내일이면 10번. 시간이 참. 오늘도 상담이 왔는데, 상담을 했는데, 올해 딱 상담은 제 1년 운을 먼저 보거든요. 근데 아이고 어떻게 카드가 1년 운을 먼저 보는데, 그 1년 운이 6월달 벌써 5월달이더라고요. 오늘. 그럼 거의 반 1, 2, 3, 4, 5, 6 해서 7, 8, 9, 10, 11, 12인데 반은 벌써 지나갔다라는 걸 실감해요. 요즘에 1년을 보다 보면은. 그렇게 오늘이 1년의 중간에 가고 있어요. 쉬래요. 또 이거 나왔어요. 오늘 쉬는 날이기도 하고, 요즘에 요번 주가 연휴, 지금 되게 제법 긴 연휴의 딱 중간이기도 하거든요. 물러서서 숨쉬기래요. 이 카드 종종 나옵니다. 쉬라고. 그렇지않아도 저도 오늘은 좀 일찍 녹화를 하고 쉬려고 일찍 준비했어요. 예, 이제는 막 부쩍 더워지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는 빨리 저도 이 사람들처럼, 자, 오늘 막대 9였잖아요. 여기 보면 이 여자분 보이시죠? 남들 싫은데 꾸역꾸역 일하고 있는 모습, 이거랍니다. 매칭 되세요? 되셔야 되는데, 안 그러면 제가 잘못 설명한 건데. 여기는 충분히 쉬어서 잠깐 낮잠 자고 좀 쉬었다가 기분 좋게 일하자. 그런데 여기는 안 돼, 해야 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은 잠깐, 그거 한 10분이거든, 뭐 30분이겠죠. 그거 자고서는 상쾌하게 오후 일과를 보지만, 이 사람은 기를 쓰고, 이 사람처럼, 이 인물처럼 기를 쓰고 일을 하니까 능률도 안 오른다거나, 이런 것들을 만약에 한 일의 성과를 보면요, 오히려 더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거기다가 아프니까 짜증내죠. 그러면 주변도 불편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조금 포인트로 관찰해 볼 수 있어요. 이 카드랑 대입을 해서. 잘 나왔네, 이 카드. 그렇네요. 예, 그렇게 카드를 한번 읽어보고, 제가 지금, 이 하는 형식을 요번에 이제 막대까지 하고, 세팅은 어떻게 바꿀지 모르겠으나, 하는 형식은 살짝 그 다음부터는 바꿀 생각도 있어요. 그래도 조용히 꾸준히 봐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마음처럼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되지가 않아서 저도 하면서 좀 걱정이 좀 있는데요. 그래도 이게 저도 넘어야 될 고비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만약 이게 쉬엄쉬엄 해라, 욕심부리지 마라, 탐욕하지 마라라고 하지만, 그래도 때로는 내가 어떤 마스터라고 그러잖아요. 전문가의 경지라든가
어떤 자신만의 어떤 미션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사실 꼭 필요한 단계이기도 하거든요. 그 힘들고 포기하고 싶은 그 단계를 뛰어넘는 자만이 내공이 생겨서 아까 여기 보면은 완성을 하고 승화를 시킬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거를 뛰어넘는다 대신에 나 자신을 잃지 말고 새소리를 잊지 말고 하늘을 한 번씩 보면서 이렇게 오늘 아까 나왔던 쉬라는 카드처럼 요것만 지키면 될 것 같아요. Take a breath. 약간 한 번씩은 이렇게 너무 기를 쓰고 하지 말고 물러서서 쉬엄쉬엄만 하면 되지 않을까. 그거를 말씀드리면서 저도 오늘은 오랜만에 조금 일찍 쉬고 어제보다는 오늘이 컨디션이 좀 좋아요. 내일은 오늘보다 또 더 좋은 컨디션 맑은 정신으로 찾아뵐게요. 오늘 고생하셨고요.